매달 34만원씩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었는데 4월에 갑자기 연금이 끊겼습니다. 탈락한 건가요? 올해 1월 달부터 4월까지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탈락 사유가 뭘까요? 작년에 공시가격이 올랐다던데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도 받았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재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매년 4월에 왜 기초연금 지급에 변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공시가격과 이자 소득이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4월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34만원씩 잘 받다가 갑자기 4월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의 재정산 시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재정산됩니다. 작년에 변동된 주택 공시가격과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2024년에 오른 공시가격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에 오른 공시가격은 2026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예금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받으신 이자는 내년 4월부터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정기예금 이자를 받으셨다면 2026년 4월부터 그 이자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과 이자 소득은 직접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 가치가 증가하므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000만원 상승했다면 이 중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 4%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즉 1,000만원 상승분에 대해 연간 40만원, 월 33,333원의 소득이 추가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로 수입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과 이자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높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 다음 부채를 차감합니다. 그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환산 시 공제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은 대전광역시에 1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는 강원도 화천군에 1억 2천만 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총 재산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도시에 살고 있으므로 상위도시 기준인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8,5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28만 3,333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입니다. 즉,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6.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노인 가구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다음 단계로 실제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가구 34만 2,510원, 부부 가구 54만 8천원인데 소득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310만원 이하라면 각각 34만 2,510원의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수급자이므로 20% 감액되어 각각 27만 4천원씩 총 54만 8천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6만원인 경우 선정 기준액 228만원과의 차액이 22만원밖에 안 되므로 기초연금액은 22만원으로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감액과 관련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이자소득은 월 4만원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12개월을 초과하는 적금이나 저축상품은 가입기간만큼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신 분이 40개월 경과 후 해지했을 때 이자소득이 180만원이라면 40개월 곱하기 4만원, 즉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만 6,666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4월 재정산 후 기초연금이 중단되었거나 감액되었는데 최근에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재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원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소득이 줄어든 다음 달부터 감소된 소득이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소득에 대한 정기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다음 정기조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며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니 서둘러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정산의 이유와 시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과 금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매년 4월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고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